저 같은 경우에는 약 정보를 이제 집에 놓고 붉어 보인다 할 때 바르면서 좀 효과를 본 케이스예요. 바로 토너입니다. 민감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안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굴 홍조인데요. 요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얼굴이 이제 붉어 보이면 화장으로 가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오히려 홍조가 있으면 얼굴이 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따갑고 가려운 증상까지 있다. 일상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지죠. 홍조는 이제 저희 피부과에서도 큰 카테고리 하나를 차지를 하는데,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원인부터 관리법, 또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홍조는 생리적인 현상부터 문제가 있는 피부 질환까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거나 또 격한 운동을 하거나 나중에 갱년기 증상 때도 홍조가 나타나죠. 이런 건 외에 저희 피부과에서는 홍조라고 하면은 크게 여드름, 주사 피부염, 지루 피부염, 그리고 습진, 이 정도가 제일 흔하게 오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 각각의 컨디션이 다 다르고 치료 방향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서 보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피부가 되는 거고, 또 염증이 있어서 혈관도 늘어나면서 붉어 보이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평소 생활 습관부터 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관리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붉고 예민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뜨거운 물 세안, 그리고 찬물 마무리예요. 우리가 세안할 때는 뜨겁게 해서 이제 모공을 열어주고 마지막 찬물로 이걸 닫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스파를 가서도 스팀룸에 있다가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있다가 이렇게 온냉을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자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와 비슷한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에서 한 1, 2분 이내로 세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바로 스크럽입니다. 스크럽은 우리 피부의 각질층을 벗겨내는 행위인데, 우리 각질층은 피부를 외부의 유해한 물질이나 알레르겐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를 없애버리면 더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어질 수가 있죠. 아울러 밀어내는 행위 자체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토너입니다. 토너는 세안하고 피부결을 정돈한다거나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노폐물을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보습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특히나 닦아내는 닥토를 하는 경우에는 닦아내는 행위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상태가 내 피부는 뭘 해도 따갑고 가렵고 예민하다면 아예 토너 단계는 건너뛰시고 스킨케어 단계를 간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은 의료진의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피부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역시 적절한 강도의 약을 적절한 부위에 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부작용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강한 햇빛이나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음주는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극도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어떤 게 닿아도 피부가 항상 따갑고 열감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물세안만 하거나 아니면 보습제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바르거나, 그마저도 따가우면 아예 안 바르거나 바세린 정도만 바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심하신 게 아니라면 이제 저자극성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자극성 세안제는 pH가 약산성인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과하게 씻어내가지 않는, 그래서 아주 순한 계면활성제가 있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제품들에 마일드 클렌저라고 써 있는 것들은 부드럽게 좀 닦아내는 것들이라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뭐 향이 좋고 천연이어서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식물 성분이나 또 향료 같은 게 피부에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 제품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화장품 다이어트인데요. 실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앰플부터 해서 크림류 많은 것들을 써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다양한 첨가제들 때문에 더 자극이 될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알러지 피부염이 생기면서 붉고 민감한 그런 피부 컨디션이 만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피부 장벽에 필수적인 세콜지,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을 잘 공급을 해주고 피부에 자극감이 없는 적절한 보습력을 지닌 보습제만 잘 챙겨서 바르셔도 우리 피부는 서서히 알아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너도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세안하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처방드리는 보습제들은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성분들은 이제 박피 성분이랑 향료인데요. 살리실산이나 락틱애시드 같은 대표적인 박피 성분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또 향료, 이 중에서도 인공 향료뿐 아니라 이제 내추럴 허브 같은 것들도 접촉 피부염을 유발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향료 제품들, 즉 프레그런스 프리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향과 무향료가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무향은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향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첨가를 해서 넣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향료가 있는 거고, 무향료는 아예 냄새를 내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잘 구분을 하셔서 제품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홍조는 혈관 주변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성분은 나야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인데요.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코티나마이드라고 하는 비타민 B3 성분의 일종으로 쌀뜨물에도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산화 그리고 미백의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제품부터 해서 미백 라인까지 화장품에 많이 흔하게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시중에도 다양한 농도로 나와 있는데 10%, 20% 이렇게 고함량으로 있는 것들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 이내의 제품들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그 정도의 농도의 제품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다른 성분으로는 아질라익산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염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 제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거고, 이외에도 피버퓨, 녹차, 감초 추출물, 카모마일, 알로에 같은 식물 유래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 비교적 첨가제가 적고 그리고 홍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의 함량이 좀 높은 것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에스트라의 AC가 365 블레미쉬 카빙 세럼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나야시나마이드가 2% 정도 함유되어 있고 파이토스테롤 그리고 마데카도사이드 같은 식물 추출 진정 성분이랑 토코페롤, 비타민 E 성분도 있어요. 민감성 피부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무향료, 무색소 제품인데 텍스처가 묽어서 세안하고 보습제 바르기 전에 얼굴에 얇게 바르기가 좋습니다. 또 다른 거는 스킨슈티컬즈의 피토 코렉티브 앰플인데 이 제품에는 나야시나마이드랑 아젤라익산이 둘 다 들어있어요. 아젤라익산이 3% 정도? 그거보다 조금 낮은 농도로 나야시나마이드 성분이 있는데 이건 외에 올리브랑 로즈마리 그리고 오이 같은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고 오일 프리 제품이어서 트러블 위험이 없이 붉은기를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라로슈포즈 제품인데요. 똘로리앙이라고 해서 아예 민감성 피부 전용으로 나온 라인이에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주 성분으로는 글리세린이랑 나야시나마이드 4에서 5% 정도, 세라마이드가 들어있고 또 SPF 30 정도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있는 그런 보습제도 있어요.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좀 기초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좋다는 제품들도 결국 내 피부에 안 맞고 따가우면 다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 써보신다면 얼굴 가장자리나 아니면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별 문제가 없으면 얼굴 나머지 부위에도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 피부가 뭘 해도 너무 따갑고 민감한 상태라면 이런 것들도 아예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메이크업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하면 그만큼 닦아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메이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선크림인데요. 제가 앞에서 자외선도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 과정인데 홍조가 있으신 민감한 분들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지금 무기자차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더
더 낫고, 선크림을 바르는 순서는 세안을 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그리고 만약에 처방받은 연고가 있으면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다른 메이크업 제품들을 바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은 너무 두껍지 않게 1차 세안만으로도 지울 수 있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립스틱이나 얼굴에 파우더 정도로 살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피부 화장도 하고 싶으시다면 매트한 질감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살짝은 그린톤을 띠는 게 홍조를 가리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색조 화장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아이라이너 이런 것도 워터프루프의 리퀴드 타입보다는 펜슬 타입이 더 낫고, 섀도우도 펄이 많은 것들보다는 좀 가벼운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고, 화장품의 유통기한도 꼭 잘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만약 새로운 화장품을 구매를 했다면 한 부에 발라서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나머지 부위에도 이제 괜찮으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습관부터 해서 기능성 화장품, 보습제, 화장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이런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진단이고, 병원에서는 먹는 약도 필요할 때 드리는데, 주로 쓰는 약은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성분이고, 이것들은 균을 뭐 억제하는 것도 있는데 항염증 성분이 굉장히 강한 약재들이어서 이런 거를 저용량으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쭉 드리기도 해요. 이외에도 피부 혈관을 좀 줄여주는 먹는 약도 있고요. 바르는 연고 중에서는 이제 뭐 브리모니딘이라던가 옥시메타졸린, 프로프라놀롤처럼 혈관을 수축시키는 연고들도 있는데, 안약으로만 바르는 용도로 나온 것들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끔은 피부에 이런 안약을 바르도록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외에 수란트라나 로젝스, 또 아질라익산이나 엘리델 같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연고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저도 화장 지우면은 약간 이 이마 쪽이랑 볼 쪽이 붉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루피부염도 있어서 엘리델 연고를 이제 집에 놓고 뭔가 붉어 보인다 할 때 저녁마다 조금씩 바르면서 좀 효과를 본 케이스예요. 이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쓰다 보면은 얼굴 전체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홍조도 많이 나아지는데, 가끔은 남아있는 실핏줄들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약으로는 더 잡히지가 않고 레이저로 그런 것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V빔 레이저로 이제 혈색소를 타겟으로 해서 피부에 늘어나 있는 혈관들을 좀 억제를 해주는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뭐 LDM이라던가 LED 같은 관리들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홍조 케어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피부는 사실 아기 다루듯이 내 피부를 살살 다루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피부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완벽한 이게 치료법이나 해결책은 되지는 않고요. 따라서 혼자서 컨트롤이 어려우시다면 전문의의 도움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